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예전보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시는데 사실 손 떨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손 떨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서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손 떨림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손 떨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본태성 떨림으로 이는 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질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정시 떨림입니다. 안정시 떨림은 손을 가만히 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으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운동 장애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미세한 손 떨림을 보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일 확률이 약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운동 조절 영역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서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는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판단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신경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손 떨림 외에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씨 쓰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소자증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할 때 예전만큼 정교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올리는 것과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졌다면 이 역시 뇌 기능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폭이 작아지거나 발을 끌며 걷게 되고 방향을 바꿀 때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뇌의 운동 조절 능력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님 73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님은 2년 전부터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부터 가끔 아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 결과 뇌의 혈류량이 일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현재는 증상이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반면 대구의 김님 69세는 손 떨림 증상을 3년간 방치했다가 결국 중등도의 인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님의 경우 초기에 가족들이 증상을 알아챘지만 본인이 병원 방문을 거부하며 시간이 지나버린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 뇌 건강 문제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도 약 30% 정도 됩니다. 손 떨림과 같은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천 가능한 관리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피아노나 오카리나 같은 악기 연주는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후 손떨림이 줄어들었다는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예나 그림 그리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붓을 잡고 정교한 선을 그어내는 과정에서 손의 미세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말년에 서예를 즐겨했던 것도 이런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가락 운동법.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손가락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최대한 벌린 후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돌리기입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각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줍니다. 이때 다른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마사지입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뿌리부터 끝까지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 줍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음식을 통한 뇌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을 주 2-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생선에 포함된 DHA와 EPA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전 달물질의 기능을 돕습니다. 견과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30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것이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전통 한방관리법.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손떨림을 진전이라고 부르며 이를 간과 신장의 기능 약화로 봅니다. 따라서 간과 신장을 보하는 음식과 한약재를 활용한 관리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구기자차는 간과 신장을 동시에 보하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구기자 20-30알을 끓는 물에 우려내어 하루 2-3컵 마시면 됩니다. 단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천마는 예로부터 뇌 건강과 관련된 증상에 사용되어 온 한약재입니다. 천마를 우린 물이나 천마가루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손떨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법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가 효과적입니다. 하루 10-15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전통 운동도 좋습니다. 느린 동작과 함께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운동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균형 감각과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 떨림이나 기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엽산,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뇌 MRI나 인지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임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관리법들을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이님 71세은 손 떨림 증상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매일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고 주 3회 수영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광주의 최님 68세은 혼자 사시다가 복지관의 실버 합창단에 가입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손으로 지휘하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손 운동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필요할 때는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손을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떨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손가락 운동 5분, 주 2-3회 생선 섭취, 충분한 수면,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뇌를 만들고 행복한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